노사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우리 인류는 노사라든지 이런 관계를 산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교육이스타 장한섭 교장입니다. 더운 여름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야기학교 부모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아빠 대표 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신 우리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직업교육을 전공하신 우리 정미경 박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려 하는데요. 기독교 교육 이야기할 때 기독교적인 뭐 성경, 기도 이런 얘기만 한다고 보통 이해하실 텐데 기독교 교육은 좋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일의 교육 또 특별히 직업교육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강의하시는 우리 정미경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좋은 내용을 같이 듣고 배움이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구면이 있지만. 저희 이야기학교 또 학부모 교육 때 한번 오셔서 또 독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여기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선생님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선생님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독일에서 독일의 직업훈련을 공부하고 여기 와서 한 20년간 독일의 직업훈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정미경입니다. 현재 독일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개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독일의 직업교육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얘기를 나눈 시간을 가졌었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좀 더 다른 분야에서 다른 방면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다 생각합니다. 네. 독일에서 15년 공부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독일에 15년 동안 공부하러 가신 계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독일의 제도가 막연하지만 훨씬 흥미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독일의 제도를 배우고 그 중에서 이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가서 꼭 공부를 해서 그다음에 학위를 따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보다는 그냥 뜻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35년 전이신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20년 강의하시고 15년 전에 공부를 출발하셨으면 35년째면 굉장히 이른 시기에 다녀오신 거거든요. 그 시기에. 네, 이른 시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한 시기는 독일에 간 시기가 벌써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 어학 과정도 좀 거치게 되고 해서 공부를 시작한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듣고 그다음에 이제 좋았던 점은 사회적인 경험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직업훈련, 직업교육, 독일의 어떤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보통은 교육 그러면은 교육 시스템, 체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 직업교육이라는 영역은 또 한국 입장에서는 생소하잖아요. 그러면 교육과 직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결부된 영역을 주제로 잡으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사회적 경험을 하셨다. 그것이 영향을 준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직업교육이라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시게 되고자 하는 그 전 단계, 사회적 경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해서 독일에 이제
유학을 간 계기도 독일의 노동자의 시스템이라든지 독일의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체계화돼 있고 내용이 있다. 그다음에 배울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독일을 선택한 것이고 어떤 그런 과정에서 교육하면 당연히 직업교육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 아버님이나 이런 세대들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어려운 시절에 저희 아버님은 무학이세요. 무학이신데 뭐랄까 독일과 같은 교육 시스템이 있었으면 충분히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개인적인 우리 가족과 아버님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노동자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가족사까지도 거기 공부하시면서 그 주제를 잡을 때 가족사까지 연결이 된 거네요. 그러면 약간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혀 있는 백그라운드랄까 뭐 이런 거죠. 네. 그만큼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졌습니다. 이게 독일 교육, 그런데 거기에 직업교육이라는 세계, 그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인 영역을 잡으신 거고, 거기 안에 무의식 세계 속에 자리 잡은 그 가족사 영역까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그 공부할 만한 가치, 배워서 한국에 들여올 만한 시스템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셨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혹시 이제 여기 기독교 이제 그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하셨다 그러면은 약간 멈칫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습니다. 한국은 노동조합 그러면은 약간 어디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후에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단지 한쪽으로 치우친 거냐 아니면 어떻게 기독교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냐 이런 흥미로운 얘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노사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우리 인류는 노사라든지 이런 관계를 산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용자가 없으면 노동자가 없고 노동자가 없으면 사용자가 없다라고 하는 같이 살아가는 공생의 생태계로. 공생의 관계로 봤었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좀 더 직장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떳떳하고 이럴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노동자가 된다면 그것이 훨씬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하는 직장이 좀 더 큰 회사가 된다면 그 큰 회사에서 든든한 큰 회사에서 훌륭한 그야말로 지도자를 모시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노사관계를 봤던 것은 훨씬 한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좀 대립적으로 노사관계를 봤던 것은 산업화 사회 이후에 새로운 노동의 개념, 그러니까 대량 생산 속에서의 노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서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듣고 가고 싶은지 아니면 독일의 지금 경험의 에피소드를 좀 듣고 싶은지 제가 갈등이 조금 일어나는데 이것은 결국 이 직업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지금 키워드 같은데 그럼요. 이 얘기 조금 진행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산업을 생태계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충분히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개념인 것처럼 이해되거든요. 근데 노사가 대립하는 것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고 저도 뭐 얕은 지식은 있지만 이게 산업사회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수익을 높게 창출하게 하기 위하고 노동이 이 생산성에 들어가는 어떤 부속품처럼 이 전락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직업 훈련이라고 하는 직업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한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직업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도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길드 제도 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길드 제도라고 하면 그 길드 제도가 어떻게 생각되기 쉬우냐면 상공업이나 수공업 분야에서 하여튼 동업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역사는 더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가고 싶어하는 볼로냐 대학이라는 세계 최초의 대학은 학생 길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길드는 그때 뭐냐, 학생 자치 조직이 만든 겁니다. 파리 대학도요, 장인 길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길드라고 하는 것은 자치 조직이었고, 이런 자치 조직들이 스스로 참여자들이 스스로 뭔가 자기의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원리를, 그다음에 시스템을 가진 것이 길드였습니다. 기록상으로 독일에서는 아우구스부르크라고 한 데서 수공업을 대상으로 한 길드 조직이 만들어졌다, 장인 길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이게 길드라고 하는 것은 자치 조직이에요. 이 자치 조직에는 뭐냐면 항상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동자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도 들어와 있고 하는 식으로,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가족 전문 조직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노사정의 합의주의의 뿌리가 길드다. 이들 도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교육 시스템이었다. 도제. 시스템이다. 야,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그게- 얘기가 막 나와서. 그게 산업 생태계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 길드 조직이 운영이 안 되죠. 거기 네네. 구성원들이 함께 네. 살아가야 되는. 생태계. 네, 산업 생태계. 그러면 정리하자면 지금 산업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산업 생태계의 이 관점이 그 오래된 길드 제도 속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길드 제도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 확인을 예, 예. 해볼 수 있다. 네, 그 길드 제도 안에는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모두가 다 참여하고 공동으로 합의하고 협력하는 그런 자치 조직체다. 자치조직이죠. 네. 그리고 그 산업 생태계가 가장 잘 구현된 그런 조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길드 제도, 이 자치 조직에서 더 잘 숙련된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거기 안에 도제 시스템이 있었고 그걸 더 전문화시키기 위한 대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는 도제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산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력이 기술력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고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만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으로 교도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도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일부로 자라나야 되는 그런 것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현재 직업교육의 뿌리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스템의 뿌리. 출발해서 지금 독일의 직업교육까지 일어난 거다. 그러면 거기 안에 지금 산업생태계라는 공동체제 게임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네. 또 직업훈련이라는 도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이 너무너무 깊은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부터 아주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깊은데요? 훅 들어갔으면 저희는 지금 어떻게 독일에도 유학을 했냐 이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노사정 합의주의라고 하는 것이 카톨릭에서 산업사회 때 개념화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야말로 이제 노사가 대립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없애야 되는 조직으로, 없애야 되는 집단으로 이렇게 바라보던 시각에서 그 교회의 카톨릭의 교황이 지금 이름 좀 찾아보이는데 네네네. 교황이 거기서 이제 교시를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교시를.
그래서 이제 교시를 내려서 이 교시에 그간의 모든 문제를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자본을 배격한다면 노동자가 저축하는 것을 배격해야 되는 건데, 노동자가 저축하는 것을 배격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겠느냐. 그래서 틀렸다. 대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임금을 착취하거나 그야말로 걸맞지 않은 노동을 시키는 것은 죄악이다. 이 두 개를 정리를 했어요. 종교적으로 이 정- 직업에 대한 네. 어떤 규제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노사정액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계급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서 한쪽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날 때 거기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밝혀야 됐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가진 자들의 친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양반이 이제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양반, 그런 양반님. 하신 말씀이 우리는 가진 자의 친구가 아니다. 그렇지만은 자본에 대한 배격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 무산주의, 너희가 그야말로 소유하지 않은 사회를 추구한다면 그야말로 노동자의 저축도 부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다 열심히 살려고 하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깨가지고 그 논리를 구축한 거죠. 그 논리를 구축하고 그야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짜 천년을 사람을 연구해온 사람들이 인간을 새롭게 정의해서 그 이유, 그 논리가 산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노사정 합의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산업 생태계의 개념이 그 산업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정립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거죠. 부분인데, 그 안에 핵심적인 그 사상과 기준 체계를 카톨릭에서 그렇죠. 정립해 놓은 거다라고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독교하고 엄청나게 이게 연결이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막연하게 모여서 사이좋게 지내자 노사정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누가 모여서 놀겠어요.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간의 천년 중세 기간에 연구해 놓은 인간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 논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한쪽에서는 노동을 착취하지 말아야 되고 한쪽에서는 저축을 배제, 사적 소유라는 거와 저축을 배제하면 안 된다, 배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그러면 만나서 그러한 두 가지 조건이 해소된다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